구문했으면은 분수 계산 알겠지? 아니 이거 왜 봐요? 엄마 말도 없이 해. 자, 봅시다. 68번부터 볼 거야. 1068번 보면은 자, 집합 x가 있어. 1, 2, 3 하고 있을 때 f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 하고 나왔어. 기억 보면은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면은 g 도트 f도 항등함수야. 얘는 맞아 틀려? 뭐 당연한 얘기네, 그치? g 도트 f 해가지고 해보면은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을 때 1, 2, 3에서 1, 2, 3, 1, 2, 3으로 갈 때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거야. g도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거야. 합성해도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갔네. 그래서 항등함수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니은 g 도트 f가 항등함수면은 f는 1대1 함수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g 도트 f가 항등함수야. g 도트 f가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도 뭐의 일종이라고? (1대1) 대응의 일종이라고. 어이? 1대1 대응의 일종이 될 거야. 자, 그래서 x 유식해 보이게 증명. 자, f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f의 x1과 f의 x2가 같아지는 녀석이 존재하겠지? 맞아. 1대1 대응이면 얘가 다르면 얘도 달라야 되잖아. 근데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다른데도 함수값이 같아지는 게 존재할 거라고.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으로 대응되는 게 존재할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f의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x보다는 작을 거야.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안 될 거야. 이해돼? 3개 원소 중에서 똑같은 값으로 가는 녀석이 존재할 거니까 치역은 2개 이하가 나와버릴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안 돼?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갔는데 다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치역이 x라는 녀석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서. 맞아. 그렇게 되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x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질 거야. 그치? 그런데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 어떤 두 개가 같은 값으로 갈 거라고. 맞지?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x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아질 거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g의 f의 x라는 녀석도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x보다 작으니까. 그치? 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도 x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아질 거야. 맞지? 원소의 개수가 더 작아질 거야. 합성함수도. 아니야? 맞잖아. 1, 2, 3, 1, 2, 3, 1, 2, 3 있을 때 F고 G고 돼 있으면은 자, 이 중에서 2개 정도가 같은 값으로 갈 거라고. 맞지? 2개 정도가 같은 값으로 갈 거라고. 자, G라는 녀석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얘가 그려지든 상관없이 1이 어디로 가버렸어?
3으로 갔고 2도 어디로 갔어? 3으로 갔고 3은 어디로 갔어? 1로 갔어.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x의 개수보다 항상 작아질 거야. 그치? 왜? 두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화살표의 개수가 작거든. 전체 개수보다는.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아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G.F가 1대1 대응 돼, 안 돼? 안 돼. 1대1 대응 되기 위해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두 개의 개수가 다르니까 1대1 대응 안 돼. 그치? 1대1 대응 안 되니까 항등함수 될 거라고? 항등함수 당연히 안 될 거라고. 1대1 대응도 안 되는데 뭐. 그치? 그래서 증명이 가능하고.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래서 1대1 함수일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그치? 귀류법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1, 2, 3에서 1, 2, 3, 1, 2, 3 중간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1로 가야 된다고. 2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2로 가야 된다고. 3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3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두 개 정도가 같은 값으로 가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치? 오케이. 출발하는 화살표랑 도착하는 화살표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두 개 정도가 같은 데로 화살표 가버리면은 1이 1로 안 갈 거라고. 그치? 오케이. 항등함수가 안 돼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면은 항등함수를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 라고 해버리면 돼. 민주 오늘 못 온대. 6 한번 할래? 민주 이제 강의 들을 건데 6 한번 할래? 자, 디귿 볼 거야. 디귿. G.F가 1대1 함수이면은 F 또는 G 중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1대1 함수면은 항등함수다 라고 돼 있네. 얘는 틀린 거 같아. 항등함수가 안 나오더라도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둘 다 그냥 1대1 함수가 되게 아무렇게나 둘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럼 1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어? 화살표 따라가 보니까 3으로 갔고 2가 어디로 갔어? 화살표 따라가니까 2로 갔고 3이 어디로 갔어? 화살표 따라가다 보니까 1로 갔네. 그치? 그래서 화살표 출발한 거, 도착한 거, 출발한 거, 도착한 거, 출발한 거, 도착한 거가 전부 다 다르니까. 그치? 1대1 함수 만들어줬어. 그치? 얘는 G.F는 1대1 함수 되지만 G랑 F는 항등함수가 아니네. 그치?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1069번) 볼 거야. 1, 2 y는 2, 3 z는 0, 1에 대해서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의 함수야. 자, 그랬을 때 g.f의 x에서 z로의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 fg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얘는 그냥 문제 푸는 거 외워. 알겠지?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씩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f가 상수 함수일 때와 두 번째 f가 상수 함수가 아닐 때로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fx가 상수 함수일 때는 x에서 y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 찾아주니까 몇 개 나와? 전부 다 2로 가든 전부 다 3으로 가든 해가지고 두 가지 나오겠지? fx가 상수함수 되는 경우. 맞아. 그럼 fx가 상수함수가 돼버리면은 자, g라는 함수는 뭐든 상관없이 어디로 갈 거야? 1, 2, 2, 3, 0, 1 하고 돼 있으면은 자, f가 상수함수 됐대. 다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gx는 2랑 3이 똑같은 값으로 가든 다른 값으로 가든 상관없이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간다는 게 맞춰졌으니까 상수함수 됐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gx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gx는 그냥 함수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gx는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gx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2가 화살표 갈 수 있는데 두 군데, 3이 화살표 갈 수 있는데 두 군데 해가지고 네 가지 나올 거라고. 알았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나올 수 있는 f랑 g 순서상의 개수는 총 8개. 하고 나오고. 자, f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 한번 해볼 거야. f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 자, f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는 자, 원소의 개수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가 아니면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 서로 다른 거에 대응돼야 돼. 그치? 서로 다른 거에 대응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뭐가 될 거라고?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원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 자, 그래서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데 두 군데, 2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 해가지고 2 곱하기 1 해서 두 가지 하고 나오고. 되시오. 자, 그럼 합성을 했을 때는 1, 2, 2, 3, 0, 1. 자, F가 1대1 대응이 나왔대.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됐어. 그 상태에서 상수함수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치? 두 개 합성한 게. 그러면 2를 대입한 결과값이나 2를 대입한 결과값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와 3이 어디로 가야 돼? 같은 값으로 무조건 대응돼야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야 1 대입해도 1 나오고 2 대입해도 1 나와서 상수함수 나오잖아. 이해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gx는 상수함수여야 돼. 자, 그래서 gx가 상수함수이려면은 2가 전부 다 0으로 가든 2, 3이 전부 다 1로 가든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하고 나올 거야. 됐슈? 자, 그래서 fg 개수는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하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케이스 나눠줬으니까 두 개 더해서 총 12가지. 70번 풀었어? 70번 넘어가도 된대. 자, 그 다음 71번으로 갈게. 정리됐으면.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 대해서 뭐라고? 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볼 거야. 자, 복잡해 보이는데 자, 무식하게 푸는 겁니다. 대입해버릴 거야.
뭐를 f에다가 gx를 x자리 됐으면 gx를 대입할 거야. 자,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gx의 제곱 더하기 2gx 더하기 3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하고 나와서 3은 없어져 버리고 넘겨주면은 gx의 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gx 빼기 2x가 0이라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gx 플러스 x, gx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gx 마이너스 x 하고 묶어지니까 g의 x의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g의 x 플러스 x 더하기 2 모양으로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 되는 거는 결국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라서 gx가 x가 되거나 또는 gx가 x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해? y는 gx랑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석할 거고 두 번째 거는 y는 gx랑 y는 반대로 됐네. 미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의 교점으로 생각할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y는 x가 필요해. y는 x 그래프 그려주고 y는 x. 자, 두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요 그래프 두 개랑 지금 몇 개 점에서 만나게 할 거라고? 두 개 점에서 만나게 할 거라고. 그치? 두 점에서만 만나게 할 거야. 두 점에서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 우리한테 주어진 gx 대칭축이 몇이야? 축의 방정식 1짜리지? 그치? 이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요 그래프랑 총 두 개에서만 만나게 할 거야. 그럼 누구랑 두 개에서 만나야 되겠어? y는 x랑 두 개에서 만나야 되겠네. 얘랑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그래 이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얘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고 얘는 뭐를 가져야 돼? 허근을 갖게끔 하는 A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랑 gx는 x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해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4분의 9보다 작고. 자, 두 번째 gx 더하기 x 더하기 2는 0, 즉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왜? 뭐 틀렸어? 아이씨, 판별식 잘못 썼네. 미안. b제곱 마이너스 4ac, 4a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구나 하고. 그치? 그럼 맞지?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2번 볼 거야.
자, x가 0부터 3까지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가 얘일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자, 어떤 형태냐면은 f.f의 x가 kx 더하기 1 하고 나올 거래. 자, 한번 해보자. 실근이 4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y는 f의 x 그래프랑 y는 kx 더하기 1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저번 시간에 잠깐 연습하고 갔었는데. 그치?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x가 변했을 때 fx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고, 두 번째 우리는 fx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fx가 변했을 때 f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는 거고,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그려줘야 돼? x가 변했을 때 f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변화시켜? 0부터 1까지 변할 때랑 1부터 3까지 변할 때에 따라서 지금 변하는 게 달라지고, 그치? 자, 그때 fx는 어떻게 변했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변했어. y 값이. 맞아. 자, 요 fx가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변했으니까 얘를 시작점으로 하고 얘를 끝점이 되게 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fx가 3일 때부터 0일 때까지 이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f의 x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그래프를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이 되게 변화시켰다고. 그치? 그럼 시작이 될 때 x값은 몇이랬어? x가 0일 때, 끝날 때 x는 1일 때 여기서 끝나겠다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fx가 x가 1부터 3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어? 0부터 2까지 변했네. 맞지? 자, 0부터 2까지니까 요쯤에 2가 찍혀 있어서 2를 대입한 함수값은 2라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fx가 0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기까지만 이렇게 변했다고. 맞지? fx가 0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기까지만 변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점은 x가 1일 때, 끝점은 x가 3일 때 하고.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처음에 x가 0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면 돼. 자, 0일 때는 그럼 y 값이 몇 때부터 시작해? 2일 때부터 시작해. 1, 2, 3, 1, 2, 3 해놓고. 자, y 값이 2일 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갈 거야. 이해돼? 그치? 언제까지?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그래서 x가 1일 때는 3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변해졌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변했어. 자, 두 번째 x가 1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변했어. 끝날 때 y 값은 1이랬지.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동안 꺾이는 점은 fx 정확히 절반에서 지금 꺾이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변하는 동안 중간에 절반에서 꺾여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게 바로 ffx.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거랑 kx 더하기 1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4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4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y절편이 일자리인 직선이랑 4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게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가팔라져 봤자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줘야 되고 어떻게 그려질 때보다는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는 위쪽에 그려줘야 되겠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구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어 해버리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거 구할 거야. 첫 번째 거는 기울기가 상수함수니까 0이고 자, 두 번째 거는 y는 k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 때 2,0을 지날 때 찾아주면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세 점에서만 만나니까 등호 안 들어가는데 0일 때는 상수함수일 때는 끝점도 포함돼서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등호 조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k는 0이 아니래? 좋아. 그러면은 0은 빼고.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연습해야 돼. 저기함수, 합성함수. 자, 그다음 73번으로 갈 거야. 73번. 자, 73번 가보면 맞아, 개 어려워. 근데 뭐라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아유, 에이, 아직 저거 못 풀어.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 자,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해서 x에서 y라고 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어. 가조건에서 보면 f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나 조건에서 보면 x1부터 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커진대.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나 조건 볼 거야. 무슨 얘기일까? 나 조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나 조건 무슨 얘기지? 더 큰 x값을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더 작아졌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감소. 감소함수란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감소함수.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일사분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은 어떤 거? x분의 1 같은 거. 예를 들면, 그치? 정확히 이렇게 하고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모르겠으면 이거 가지고 풀어. 그치? 모르겠으면 이거 가지고 푸는 거고. 자, 기억부터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자. 기억. f 도트 f의 a가 f 도트 f의 b 하고 된대. 맞는지 한번 볼게. 자, 처음에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fa랑 fb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 더 큰 게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동의 방향 반대로 바뀔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fa가 더 커졌어. 그럼 요 값과 요 값을 다시 함수에 대입하면은 다시 부동의 방향 어때? 반대로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니은 F 인버스의 A랑 F 인버스의 B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된대. 그치? 뭐라고? 기억 틀렸다고? 기억 틀린 얘기. 자, 이렇게 된대. 한번 해보자. 일단 어디 보자. fx1이 a가 나오고 fx2가 b가 나온다고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더 작으니까 자, 속에 대입되어 있는 x1과 x2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클 거라고? x1이 더 클 거라고. 그치? 더 큰 걸 대입해야 작은 함수값이 나올 테니까. 맞아요. 그치? 자, 그런데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x1이 뭐가 돼? f 인버스 a가 되고 x2가 뭐가 돼? f 인버스 b가 될 거야. 그치? 따라서 f 인버스 a가 x1이 f 인버스 a니까 x2 f 인버스 b보다 더 커지겠네. 하고. 그래서 니는 맞는 얘기. 그치? 자, 디귿 볼 거야.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A보다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B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인버스의 A보다 F 인버스의 B가 더 크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치? 이게 더 크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뭔가 x1을 대입해서 f 인버스 a가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고 x2를 대입해서 f 인버스 a가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때 얘가 지금 더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x1이 x2보다 더 작아지겠네. 그치?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큰 거니까 속에 대입되어 있는 건 더 작은 게 대입된 걸 거야.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x1은 f 인버스의 f 인버스 a가 될 거고 x2는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b가 될 거라서 자, x1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a가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b보다 훨씬 더 작겠네.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이제 퇴시후. 자, 이게 정석대로 푸는 거고, 자, 쉽게 푸는 거는 감소함수를 했어. 그러면은 역함수도 감소함수야. y는 x 대칭 이동해도 감소함수가 돼. 알았지? 감소함수 역함수 취한다고 증감수 되는 거 아니야. 감소함수는 역함수 취해도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은 f 인버스도 감소니까, 그치? a가 b보다 더 크면 a보다 b가 더 크면은 f 인버스에 a 대입하고 f 인버스에 b 대입한 거는 부동의 방향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 f 인버스가 감소니까 a보다 b가 더 커서 f 인버스의 a랑 f 인버스의 b는 부동의 방향 바뀔 거고 걔를 한 번 더 대입하면은 부동의 방향 다시 바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 됐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3번 했고 74번으로 가보자. 한참 밀렸네. 오늘 건 다 하고 앞에 거. 오케이.
자, 74번 보자. 자,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1, 2, 3, 4에서 1074번이야. fx가 x제곱이래 언제 x가 1이랑 2일 때, x 플러스 a래 언제 x가 3이랑 4일 때 보면은, 자, 대응관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x 1, 2, 3, 4에서 x 1, 2, 3, 4로 갈 건데, 자, 첫 번째 1과 2는 여기다 대입하래.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갈 거야. 나머지 3, 4는 2, 3으로 대응될 거야. 그치? 자, 그럼 F3은 뭐가 나오고? 3 더하기 A 나오고, F4는 뭐가 나올 거야? 4 더하기 A 나올 거야. 그 두 개가 2, 3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면 되겠어? 얘가 2고 얘가 3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3 대입한 건 2로 갈 거고 4 대입한 건 3으로 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를 찾을 거야. 역함수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만 거꾸로 해주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화살표 거꾸로 하니까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갔어. 3은 4로 갔어. 4는 2로 갔어. 이렇게 되네. 그치? 이게 역함수. 오케이. 자, 그럼 이 역함수는 몇 번 합성해야 항등함수 될까? 3번. 그치? 요 3개만 순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는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모양이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A는 마이너스를 찾았고, G에 10에 2를 찾으랬으니까 G에 3번 합성한 걸 3번 더 합성하고 G에다가 2 대입한 거 찾아주면 돼. 항등함수니까 날라가고 G 찾으면 3. G에 11에 2 찾을 거야. 그럼 G에 3번 합성한 걸 3번 하고 G를 2번만 더 합성하면 돼. 그래서 G에 2 찾는 거고 G에 3 찾는 거니까 4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 75번. 자, 75번으로 가보자. 어디 보자. 얘는 n 바 n이 1부터 100까지, n은 11의 배수 하고 나왔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랑 y는 0,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n 뭐라고 뒀냐면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뒀어. 자, 그랬을 때 fn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집합 x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아이고. 자, 한번 해봅시다. 집합 x의 개수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뭐 해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리고 fn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일단 찾아볼 거야.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11의 배수라서 11, 22, 33, 44, 55, 66, 77, 88, 99까지 나오는 거고, 자, 그 녀석을 5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함수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이 녀석을 구별을 해줄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해서 어떤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줄 거라고. 자, 그럼 0일 때는 뭐 들어가? 55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인 거는 뭐 있어? 11이랑 66 있고, 나머지가 2인 거는 20이랑 77 있고, 나머지가 3인 거는 33이랑 88 있고, 나머지가 4인 거는 44랑 99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집합 x는 0부터 4까지 대응될 수 있는 이 숫자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원소의 개수 뽑을 거야. 그럼 한 가지.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돼. 두 가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2의 대제곱 16. 옹행. 이렇게 하시면 되고 76번이랑 79번 76번으로 가자. 76번이? 72번? 72번 뭐였지? 아, 그림 그리는 거? 맞지. 자, fx가 2x 더하기 4, f 인버스 x가 g의 4x 더하기 3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gx의 그래프랑 녀석의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이 녀석은 gx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gx 함수식을 찾을 거야. 이제 gx 함수식 찾을 거야. 그래서 일단 f 인버스 x 찾자. 그래서 얘를 y는 2x 더하기 4 해놓고 역함수 찾아. 역함수 찾으려면 뭐 한다고? x랑 y랑 자리 바꿔주면 걔가 역함수라고. 걔를 y는 하고 두면 되겠네. 그래서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하고 나와. 따라서 f 인버스 x가 2분의 1 x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g의 4x 더하기 3이 2분의 1 x 마이너스 2 하고 나와. 그치? 그때 자, 우리는 gx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거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4x 더하기 3을 t로 치환하면은 g의 t 하고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t에 대한 함수 나와야 되겠지. t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얘가 그대로 써지면 안 돼. 그래서 x라는 문자를 t라는 문자로 바꿔주자. 4분의 t-3을 대입해버리니까 통분해 놓을걸. 2분의 x-4 2분의 4분의 t-3 마이너스 4 해놓고 자, 분모 분자에 4 곱해버릴 거야. 그래서 8분의 t-3 마이너스 16 하고 그래서 8분의 1t 마이너스 8분의 19 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만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x절편은 뭐가 나오고 y가 0일 때 x값이니까 19 나오고 y절편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9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라서 요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9번 자, 1079번 봐주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랑 곡선 mx-y 더하기 3m-4는 0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한번 해보면 어디 보자.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했었는데 A4지에다가 막 그려봤었잖아. 그치? 해봤어.
자, 혹시 까먹었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 범위 나누라고. 이렇게. 자, 범위 나눠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2까지랑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x 없어져서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는 양수 음수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래서 2x 마이너스 1 나오고 2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2에서 3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 녀석을 실제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 자, 꺾이는 점이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에서 꺾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 나오고 2 대입하니까 3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은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을 찾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m이 있는 부분 따로 써주고 x 더하기 3 m이 없는 부분 따로 써줄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하고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지난 점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어디를 주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주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쯤 있겠네. 자, 요 점을 지난 직선이랑 얘랑 만나게 만들 거야. 몇 개 점에서 만나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맞지?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져 봤죠? 어디까지밖에 못 가팔라져?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고. 맞지? 기울기가 완만해져 봤자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가팔라져야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1번 따로 2번 따로 구한 다음에 요 사이에 있어 해버리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1번은 mx-y 그냥 여기다 하자. x 더하기 3m-y-4는 0이라는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 때? 2,3을 지날 때 찾을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이 y에다가 3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니까 5m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은 0, m이 5분의 7. 두 번째는 x 더하기 3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m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m은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m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7보다 작다. 그래서 둘 다 등호 안 들어가지?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 유리식 파트 살짝만 보고 진행해 볼게. 유리식 진도 나가 봅시다. 몇 문제 안 풀었으니까. 먼저 봐. 먼저 봐. 왜? 그지? 까지. 자, 이번 시간은 유리식에 대한 거 한번 해볼 거야. 유리식. 자, 유리식은 분수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유리식 계산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 통분해가지고 뚱땅뚱땅 계산해 주는 거.
뭐 절레절레야. 엄마한테 구분시켜달라 그래. 유리식해서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특별한 형태, 특이한 형태만 우리 해보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번분수. 자, 번분수는 어떻게 생겨먹는 게 번분수야? C분의 D분의 B분의 A 모양으로 생긴 게 번분수야. D분의 C라고 하자, 얘도. D분의 C. 맞지? 오케이. 자, 번분수는 어떻게 풀어? 가운데 있는 거 곱한 거 밑으로 내려주고 밖에 있는 거 곱한 거 분자로 올려가지고 풀어주는 거. A, D.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또 번분수는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이 가능해. 알겠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이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약분되면 약분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번분수 풀어주는 방법 있고 두 번째 부분분수. 자, 설명 나와 있는 거에 부분분수 있을 거야. 부분분수에다가 별표를 되게 많이 쳐놓고 어디 있어? 중간쯤에 AB분의 1 하고 나온 거 있을 거야.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한 공식. 알았지? 끝까지 나올 거야. 알았지? 죽도록. 오케이? 너네들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고 부분분수 공식은 꼭 외워줘야 되고 부분분수는 보통 어떤 형태로 많이 나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더해주는 거를 부분분수로 쪼개줘가지고 찹찹찹찹 중간에 거 다 없애주는 형태로 많이 나와. 알겠지? 없애줄 때는 항상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풀어준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2개짜리 부분분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3개짜리 부분분수도 알고 있어야 돼. 혹시 책에 안 써 있으면은 써놓고 가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n의 n 플러스 1 분의 1은 어떻게 만들어져? 자,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서 부분분수 만들어주래.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 그래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만 써주면 되겠다. 맞지? 자, 두 번째 n의 n 플러스 2분의 k하고 여기 다른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럼 얘는 걱정하지 말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2분의 그래 놓고 k는 밖에다가 따로 곱해줘 버려. 그치? 그래 놓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고. 그치? 여기 곱해진 건 따로 그냥 곱해주면 돼. 자, 3개짜리 부분분수 하는 게 아마 안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3개짜리 부분분수 하는 건 적어 놓고 가. 자,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분의 1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어. 그치? 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가운데 있는 거 있어. 한 가운데 있는 거를 나중에 따로 곱한다 생각하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부분분수 만들어 버리면 돼. 됐어? 이것만 가지고 부분분수를 만들 거야. 오케이. 위에다 써줄게. 다시.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분의 1이면 n 플러스 1분의 1은 나중에 따로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n의 n 플러스 2분의 1만 부분분수를 할 거야. 됐지? 이것만. 자, 그럼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은 나중에 따로 곱해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해주고 얘 전개해버려. 그래서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n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얘가 부분분수 끝. 뭐 여기서 더 쪼개줘도 상관없고. 됐어? 더 쪼개줘도 상관없어. 가운데를 빼는 게 편해. 됐어? 가운데를 빼는 게 편해. 자,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 풀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뭐 98 곱하기 99 곱하기 100분의 1 뭐 요거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 사용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뭐가 될 거라고? 전부 다 중간에 있는 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모양이니까 얘가 2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 모양이라서. 그치? 자, 거기 있는 n에다가 1부터 98까지 대입한 거야. 그치? 자, 그럼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1부터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4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맨 마지막에는 98 곱하기 99분의 1 빼기 99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첩첩첩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1에 앞에 있는 1 곱하기 2분의 1 남았으니까 맨 뒤에 있는 99 곱하기 100분의 1 남겨서 계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분수 계산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꼭 가운데 거 뺀다. 그 다음 비례식만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비례식. 자, 비례식 푸는 방법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해봤네. A 대 B가 C 대 D면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아. 그래서 A 곱하기 D가 B 곱하기 C 이렇게 썼네.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틀린 방법이라는 건 아니야. 그치? 틀린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를 보고 자, 요 비례식과 요 비례식이 같은 거니까 앞에 있는 것끼리 나눠준 거랑 뒤에 있는 것끼리 나눠준 게 같을 거야 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요식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요식을 만들어 줄 거야 앞으로는. 왜냐면은 두 개짜리 비례식은 상관없는데 세 개짜리 비례식에서는 요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든. 내양 외양이 성립하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요때는 뭐 할 거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나눌 거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나눌 거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나눌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얘기야. 알겠어? 됐지?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개 연달아 같다고 돼 있으면은 이퀄 k 해가지고 두고 푸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이따 문제 풀면서 하고. 자, 대표 1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어디까지 하는지는 깡준이가 알고 있어. 자, 유형 1번부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하고 나왔어. 분수식 계산하는 거니까 통분하는 거고 통분할 때 마침 보니까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곱하면은 세 번째 거 분모 나오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x 세제곱 더하기 1로 통분해 줄 거고 자,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 곱할 거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빼기 두 번째 거는 요거 곱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3하고 전개해서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분수로 그냥 쓰면 돼. 자, 유형 2번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6a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6 나누기 a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 하고 계산해주면 자, 곱하기 나누기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2 분의 a에 a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1 분의 2, 3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자, 역수치해버리자. 3, 6, 18이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 자, 그럼 약분되는 거 보니까 a 마이너스 1 약분되고 또 a 플러스 3 약분되고 a 마이너스 6 약분되고 또 a 플러스 2 약분되고 남는 거 뭐 남아? a 플러스 1분의 a 하고 남겠네. 별거 없네.
자, 3번.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7이 x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bx 더하기 c 하고 나왔어. 자, 물론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마침 요거 통분한 게 얘니까. 그치? 얘는 요거 양변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해버릴 거야. 그치? x 세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돼? 좌변은 x 플러스 7 되고 우변은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bx 더하기 c에 x 플러스 1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a 더하기 b x제곱.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들다. 도와줘.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 더하기 c 맞나? 맞겠지 뭐. 자, 그 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a 더하기 c는 7 해가지고 1, 2번이지만 열심히 뚱땅뚱땅 풀어주면 되겠다. 남은 건 이따 해 눈에 가. 여기서 계산 다 하고 갈라 그래. 칠. A가 2, B가 마이너스 2, C가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5. 그래. 그럼 되는 것 같아. 자, 보자. 그 다음 유형 4번 보면은 x-1분의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x-3 더하기 빼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빼기 x-2분의 2x-3을 물론 열심히 통분해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그치?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분모랑 분자랑 차수 비교해가지고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얘를 차수를 낮추고 계산을 할 거야. 즉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정리를 해줄 거야. 빼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얘만 왜 마이너스 오지? 되게 껄끄럽네. 플러스 3이구나. 미안. 그러면 더하기 1.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분자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나눠가지고 생각해 줄 거야. 자,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자. 그러면은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앞에 더해진 숫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네. 얘들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랑 계산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2x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2니까 2x 해가지고 얘만 다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통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2x가 있는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2x가 있는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1
2x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자,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 풀면 조금만 쉬었다 할게. 자, 부분분수 계속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유형 몇 번이지? 5. 아까 누가 5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유형 5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부분분수 x에 x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분의 3 더하기 x 플러스 5 x 플러스 9분의 4를 계산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차근차근 부분분수 만들어 볼 거야. x에 x 플러스 2분의 2부터 만들어 보면은 자, 여기 분자의 2는 나중에 따로 곱해주랬어. 그런 다음에 얘를 a로 얘를 b로 둔 다음에 b 빼기 a 하니까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x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하고 그래서 약분해서 없어지고 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분의 1도 마찬가지로 3도 마찬가지로 3은 나중에 따로 곱해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3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9분의 4도 마찬가지로 4는 나중에 따로 곱해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4분의 1 앞에 거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x 플러스 9분의 1 하고 만들어주면 자, 얘들끼리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결국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고. 쉽잖아. 그치? 그 다음 6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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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계산하래. 그냥 귀찮은 문제.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하자. 여기서 분모분자에 x 곱해버릴 거야. 여기도 x 곱하고 요만큼에도 x 곱하겠다고.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1분의 1 하고 될 거고 자, 요만큼에서 분모분자에 x 마이너스 1 곱해버릴 거야.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x가 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헷갈리기 시작했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x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나와. 그래서 x 없어지고 플러스 돼버리고 정리해주면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래서 x분의 x 마이너스 1 하고 정리가 되겠다. 아닌가? 차근차근 해보면 돼. 그치? 자, 이 녀석을 이제 숫자로 하는 거 있었지. 숫자로 하는 거 있었어. 숫자로 하는 것도 떠올리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13분의 76 같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럼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지잖아. 76. 오케이? 자, 이 녀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1분의 1분의 1 했을 때 a, b, c, d 구하시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그치?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석대로 풀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줘? 13분의 76은 13분의 13 곱하기 몇 정도 돼?
5 더하기 1 맞아? 11 하고 나와. 자, 그럼 얘는 5 더하기 13분의 11이니까 다시 역수치해서 5 더하기 11분의 13분의 1 하고 나오고, 자, 이 녀석은 다시 5 더하기 11분의 1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5 더하기 이렇게 쪼개주면은 1 더하기 11분의 2분의 1 하고 나와서 5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1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얘를 5 더하기 1 더하기 5 플러스 2분의 1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알았어요? 자, 그 녀석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걸 연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연분수 만들어주는 다른 방법 알려줬었어. 그것만 소개시켜주고 가려고. 자, 그래서 어떻게 줬지? 76을 1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생각하면은, 알았지? 자, 다시 요 녀석을 요 나머지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13을 1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생각하고, 다시 얘를 얘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11을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또 얘를 얘로 나눠줄 거야. 2를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해서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써 있는 A, B, C, D가 여기 나오는 얘들이야. 그치? 그래서 거꾸로 A, B, C, D, A, B, C, D 하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연분수 풀어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목 부분이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이다. 됐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유형 7번 한번 보면, 자, 유형 7번은 비례식에 대한 문제야. (3분의 x 더하기 y가 4분의 y 더하기 z가 5분의 z 더하기 x 하고 나왔을 때 이런 세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렇게 연달아 갖다 돼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퀄 k하고 두고 푸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가 3k, y 더하기 z가 4k, z 더하기 x가 5k 해놓고 얘들은 싹 다 더해버리면 좋겠네. x 2개, y 2개, z 2개니까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다 더하니까 12k.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인 상태에서 y 더하기 z가 4k니까 x는 2k. z 더하기 x, x가 2k니까 y는 k. y가 k니까 z는 3k. 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에 x, y, z 구하래. 자, 그럼 대입하면은 8k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 더하기 27k 세제곱 분의 싹 다 곱하니까 6k 세제곱 해서 k 세제곱은 다 약분해버리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36분의 6, 6분의 1 하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유리함수로 넘어가자. 자, 1141번이랑 1145번 두 문제 풀고 갈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너무 허무하게 풀려서. 이 녀석 번분수처럼 연분수 이렇게 쭉 풀다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더하기 5 여기 있네. 그치? 그래서 양변 x로 나눌 거야. x 더하기 5 마이너스 x분의 1이 0이라서 x 더하기 5가 x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5분의 1이 몇이라고? x라고. 오케이? 얘 x라고. 얘 x라고. 얘 x라고.
했어? 이게 x라고. 그래서 결국 5 더하기 x네. 그래서 x분의 1이네. 그지? 오케이. 어쩐지 답이 X 더하기 5가 없더라. 응. 근데 그래. 이게 됐지? 자, 두 번째 이 녀석 풀 거야. 예전에는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잘 요새는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왔네. 자, 이퀄 k라고 주고 풀 겁니다. 자, 그럼 y 더하기 z도 xk, z 더하기 x도 yk, x 더하기 y도 zk 모양으로 나와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k라서 양변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뭘 끄덕끄덕해. 절레절레 해야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묶어야 돼.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묶어주면은 2-k가 0이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거나 또는 k가 2일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따로따로 풀어줄 겁니다. 그치? 자, 첫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는 x 더하기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z.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x, z 더하기 x가 마이너스 y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x, y, z분의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를 x, y, z분의 마이너스 z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하고 계산해주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두 번째, k가 2면은 자, k가 2라는 건 어디다 대입할 거면 여기다 대입해 버릴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2z, y 더하기 z는 2x, z 더하기 x는 2y가 될 거니까 x, y, z분의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는 x, y, z분의 2z 곱하기 2x 곱하기 2y라서 8 하고 나올 거라고. 제시오. 자, 유리함수 개념 설명 쓱 한번 해보고 계속 한번 이어서 가보자.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속상해. 대표 문제도 못 풀어주고 숙제를 내야 하다니. 좀 내 마음이 안 좋다. 다음 주에 일요일에 오면 돼. 한번 해보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뭘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y는 x분의 1 모양으로 나온 게 유리함수야. 그치? 자, 새로운 형태로 나왔으니까 다시.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그래서 y는 x분의 k 모양으로 나온 게 유리함수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새로운 함수 나왔으니까 이제 정의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정의역 x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치역 x에다가 뭘 대입하든 y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세 번째 k 값에 따라서 k가 양수면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두 번째 k가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치? 자, 네 번째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네. 특이하게 점근선이 뭐가 점근선이 돼? 정의역에서 빠진 것들이 점근선이 돼. 그래서 x축 즉 y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y축 즉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 자,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인 게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대칭성. 자,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0,0에 대해서 대칭이고, 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지? 그래서 대칭인 게 세 개나 존재해. 알겠어요? 그렇지? 자,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k가 양수인 상태에서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좀 더 멀리, y는 x분의 3 그래프는 좀 더 멀리 해서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형태가 돼. 그치?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두 그래프가 겹치게 하기 위해서는 k 값이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치?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은 k 값이 정확히 같아야 되고 대칭이동에서 겹치려면은 절대값이 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렇지? 자, 이 녀석을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평행이동 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y는 x-n분의 k 더하기 n 하고 될 거고, 자, 그래프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이동해버려? 점근선도 같이 이동해버려. 그치? 자, 그래서 0,0이었던 점근선이 x 점근선이 m, y 점근선이 n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고, x는 m이 아니다가 정의역이 될 거고, 치역은 뭐가 될 거고, y는 n이 아니다가 치역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가 될 거야? x는 m, y는 n이 점근선이 될 거야. 그치? 자, 대칭인 게 되게 많이 존재한다고. 대칭성.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게 평행이동 왔으니까 요 점 m, n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평행이동에 왔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x-m 더하기 n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m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근선과 k값,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점근선과 k값이 한눈에 보이는 이 녀석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를 싹 다 통분해가지고 써준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모양을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럼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y는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하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7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3이라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와 3이 점근선이 되고 k값이 음수니까 여기 그려져.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점근선과 k값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자체가 되게 귀찮은 작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만 보고 점근선의 교점과 k값을 알 수만 있으면 왜?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과 k값을 알 수만 있으면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일반형 상태에서 점근선의 교점 찾는 거 책에다가 살짝 적고 갈 거야. 자, 점근선 어디다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은 우리 내용 있는 거에서 잘 안 적혀 있어. 대충 168페이지 빈 공간 아무 데나 적어놔. 자, 일반형 상태에서 점근선. 자, x점근선은 뭐가 x점근선이 되냐? 분모가 0이 되는 게 x점근선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t가 x점근선이야. cx 더하기 t가 0이 되는 x값 찾아준 거야. 그치?
자, y점 근선은 x 앞에 개수가 y점 근선이 돼. c분의 a. 됐어요? 자, k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분자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d 더하기 b. 정확하게는 얘를 다시 c로 한 번 더 나눠줘야지만 k 값이 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하는 거니까 얘만 체크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y는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x점 근선이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 y점 근선이 뭐가 돼? 3 k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어차피 얘 음수야. 그러니까 점근선 마이너스 2 3하고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일반형 안 고치고 뭐 표준형 안 고치고 일반형에서 x 점근선 y 점근선 k 값 찾아줄 줄 알아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유리함수의 역함수. y는 x-n분의 k 더하기 n 모양의 역함수를 찾아볼 거야. 그럼 얘 역함수 찾아주면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니까 x는 y-n분의 k 더하기 n하고 나오고 이항한 다음에 y-n분의 k는 x-n 역수 취해줘서 k분의 y-m이 x-n분의 1 k 곱해주고 m 이항하면은 y는 x-n분의 k 더하기 m 모양이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표준형 상태에서 역함수는 y는 x-n분의 k 더하기 m 하고 뭐가 자리 바뀌었어? 점근선의 x좌표, y좌표가 자리가 바뀌었어. 그치? 부분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은 자, 이 녀석 점근선 뭐였어? x점근선 m, y점근선 n이었던 유리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잖아, 역함수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n, m이 되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 자, 일반형 상태에서 역함수 찾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의 역함수는 표준으로 고쳐서 역함수 찾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랑 d랑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꿔줄 거야. b. 아유, 헷갈리지 마. 어디가? 어느 포인트에서 헷갈렸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줄 거야. 알겠지? 자, 여기가 유리함수 내용.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문제 풀고 갈게. 비켜. 비켜. 1146번부터 볼 겁니다. 이것도 있네. 좀 협조적으로 좀 해, 똥강아지. 저희 다음 주 와요. 알아. 저희 다음 주 온다니까요. 잘 와. 환영해. 잠깐만. 어디까지 나만 찍고. 아이고 참. 뻥치지 마. 자, 유형 8번부터 시작해 볼 거야. 유형 8번. 시계를 얼른 고쳐야지. 손목시계가 고장났어. 아니, 저기가
여기도 있구나. 자, 유형 8번 보면 y는 x-1분의 2x 더하기 1의 정의역이 x가 2보다 커나 같다일 때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녀석 그래프 살짝 그려볼 거야. x점근선 보고 1이고 y점근선 뭐야? 2고 k값은 뭐가 돼? 1 대입하니까 3 하고 될 거라고. 그치? 분자에 있는 식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거 x점근선 대입하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x점근선 1, y점근선 2인 상태로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걔를 어디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래프 그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주는 y값이니까 요때 y값부터 이 사이에 있어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 찾아보면은 x가 2일 때 y는 2 빼기 1분의 5 해서 5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y의 범위는 y점근선인 2보다는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5보다는 작은 쪽에서 그래프 그려질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보다 위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그 다음 9번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7 그래프를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는 x분의 1 그래프와 일치한대.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 찾아볼 거야. 이 녀석 점근선 몇 콤마 몇이 돼? 마이너스 a 콤마 b가 되겠지. 걔를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 콤마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게 이 녀석의 점근선의 교점 0 콤마 0이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a는 3, b는 2 하고 되게 쉽게 찾아진다. 어디가? 어느 포인트에서? 자, 10번 y는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 그래프가 2,1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 하고 됐을 때 a, b, c에 대해서 이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점근선 바로 찾자. x 점근선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c. y 점근선 뭐야? x 앞에 개수 a. 근데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고 y 점근선이 2라고 알려줬네. 그래서 a는 2, c는 1. 자, a 대신에 2, c 대신에 1 대입해봐서 식 쓴 다음에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대? 2,1을 지나고 있대. 대입해버리면은 이 1은 3분의 4 더하기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하고. 왜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상 풀어주세요. 상? 내가 먼저 풀어봐야지. 자, 57번 가자. 유형 11번. y는 2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 하고 나와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가 1이고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유리함수가 대칭인 게 나왔네. 그치? 유리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알려준 거야? x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줬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랬으니까 뭐 알려준 거야? 0,1 지난다라는 거 알려줬네. 그치? 자, 그래서 점근선 찾자.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c, 걔가 마이너스 1, 그래서 c는 2.
자, 두 번째 y점근선 찾자. x 앞에 개수 개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치? 자, 그래서 식 대입하고 2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p 개가 몇 콤마 몇을 지나? 0,2를 지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1은 0 대입하니까 2분의 p, p는 2. 이렇게 쉽게 쉽게 하면 되고. 자, 유형 12번.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모두 말아 씌우라고 했어. 자, 그래서 점근선과 k값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점근선 x 점근선은 마이너스 2, y 점근선도 마이너스 2, k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 하고 나와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x점근선 마이너스 2, y점근선 마이너스 2에다가 1, 4분면, 3, 4분면 방향에서 그려져. 자, 그러면 1, 4분면 방향에서 그려줄 때 원점 아래서 그려지는지 위에서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도 체크해봐야 돼? y 절편도 체크해봐야 돼. 항상 지나는 4분면 얘기 나오면 y 절편 체크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y 값이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그래서 y절편이 음수야. 그러니까 1, 4분면 방향, 3, 3분면 방향에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그려지네. 그리고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 그치? 자, 13번 보자. y는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왜? 나도 A가 2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x점근선이 1 나왔고 y점근선이 마이너스 2 나왔어. 실제로 찾아보면은 x점근선은 마이너스 c고 y점근선은 a가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c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자, 그래서 식이 y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b 될 거고. 자,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어? 0,2 지나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b가 2, b가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 답까지. 왜? 왜 다 틀렸어? 내가 다 틀렸어? 네. 자, 그 다음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 14번.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할 거고. 내가 틀렸다고? 어디 틀렸어? 아이씨, 거꾸로 풀었네. x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y점근선이 1이었네. 그래서 a는 1이고 c는 2고. 에이, 다 틀렸잖아. 더하기 1. 0,2 대입하니까 2분의 p가 2, b가 4. 이렇게? 좋아. 자,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네. x점근선은 마이너스 2고 y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 k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 하고 나와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지날 거야. y절편도 체크하자. 0 대입하니까 음수 나와서 1, 4분면은 안 지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치?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1번 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얘기. 자, 2번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맞는 얘기. 3번 마이너스 3분의 5, 0을 지난다. 이건 뭐 대입해봐야지 뭐. 맞는 얘기래. 자, 어? 대입해봐.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하니까 분자 0 나오네. 끝. 됐지? 자, 그리고 1,
3, 4분면을 지난다. 아니네 1, 4분면 안 지나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5번 y는 x분의 1을 평행 이동시킨 거다. k 값이 같네. 그래서 맞는 얘기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로 해오실 거고